그 다음에 칭찬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놀랍게도 칭찬에 약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툼을 하면은 강하게 반발, 심리적인 저항을 합니다. 심리적인 저항.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 사이 또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중을 하게 되면 바로 저항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키워보세요. 아이들한테 너 이리 와봐. 너 엄마가 이거 몇 번 말했어? 하고 막 이럴 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위력에 의해서 바로 아이들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너 이리 와. 너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바로 무릎 꿇고 엄마 용서해 주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좀 커보세요. 좀 크면은요, 대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자애보다 남자애들 한번 키워보세요. 남자애들의 대듬은 여자애들의 대듬과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아들, 딸을 다 키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나만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찰스 다인도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찰스 다인이 아들이 5명, 딸이 1명. 그런데 6촌형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형은 자식이 10남매라며 축하해. 그리고 삼가 애도를 표현해. 형한테, 6촌형한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6남매야. 아들 5에 딸 하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 아들 하나 키우는 것은 딸 3보다 어렵다고. 그럼 몇 명이에요? 딸로 따지면 5명이면 3, 5, 15, 16명이야.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 물론 찰스 다인의 아들들이 모두 찰스 다인의 일을 직접 돕기도 하고 아주 아버지한테 효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울 때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키울 때는 찰스 다인이 늘 걱정했어요. 이 아이들이 커서 뭘 해먹고 살지를 생각하면 밤잠이 안 온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책에 이렇게 쓸 정도로 다인도 여러분 힘들었어요. 찰스 다인은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통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했어요. 편지도 많이 쓰고 엄청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묘하게 아이들하고는 소통이 안 됐어요. 이게 아이들하고 소통이 어렵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는 지금 아이들 얘기가 나오면 아이들한테 너 엄마가 아빠가 이거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랬어? 바로 무릎을 꿇지만, 나이가 좀 크면 너 이거 왜 이랬어? 하면은 바로 심리적 저항을 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다른 아이들 안 봐요? 그럼 이 말하면 우리는 또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아이 더 하구나.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이런 엄마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 너 이제 컸다고 대들어? 이 자식 봐. 너 지금 대들었냐? 쟤 애비하고 똑같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이 하는 행동의 94%가요. 94, 5%가 감정에 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절대로 평생 가도 수련이 안 돼요. 감정을 세련되게 만들어야 돼. 감정과 이성을 나눠가지고 이성적으로 통제하자, 감정을 억제하자, 감정을 관리하자. 이거 안 된다. 이게 100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했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나온 게 세련된 감정의 소유자가 되게 만들자. 감정. 화난 걸 받아들이자. 그 대신 화를 잘 내자. 여러분, 화를 잘 내자. 동의하시죠? 무슨 말인지?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잘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잘해야 되고 상대를 공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에게 공격을 하면 상대는 뭘 해요? 방어를 해요. 그런데 상대에게 칭찬을 하면 상대는 와르르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져 버려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해서 상대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 내가 상대와 소통이 쉬워지겠습니까? 어려워지겠습니까? 쉬워지죠. 여러분, 칭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 그리고 직장에서 끊임없이 상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할 게 있어야지. 네가 이 남자와 살아봐라.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왜 했냐? 그때는 좋은 점만 보였다. 그럼 지금은 왜 안 보이냐? 여러분, 눈 씻고 찾아도 안 보인대. 그 이유가 뭐냐? 그때와 지금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장점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통 잘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세상의 장점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동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내 직원의 장점을 보고 내 상사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장점을 봐봐요. 지금 뭐 방역 때문에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놀라운 기적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놀랄 자빠질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럼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이기 때문에 감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탄 대신 돌리고 있습니다. 안 터진다고 돌리고 5G도 상관없다고 돌리고 막.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놀라운 걸 보고도 장점이 아닌 단점만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집에 가서 사모님의 그리고 남편의 장점을 보도록 한번 애를 써보세요. 장점이 안 보이면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겪었던 것, 장점이 없는 게 아니고 장점을 보는 내 눈이 소경이 됐다. 내 눈 탓을 해야 되는데 상대 탓을 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꿀 수 없다. 제가 제 눈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제 눈이 좀 졸리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이 눈이 졸린 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이 눈이 졸린 눈인지 몰랐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기억이 없대. 나를 마주본 기억이 별로. 그냥 옆에 앉아 있을 때 항상. 여러분, 마주보는 공간은 아까 말했잖아요. 적대적인 공간, 긴장의 공간이고 옆에 있는 공간은 친밀의 공간이거든요. 여러분, 부부는 옆에 있는 이게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여러분, 직장 동료는 동반자예요. 동반자. 서로 마주본 게 아니고 마주보는 눈길로 같이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힘든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눈에 대해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눈이 지금 수술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남의 남자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기 있깁니까?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한 것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한 것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한 듯 안 한 듯. 제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많이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언어의 함정이에요. 제가 안 했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아까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논리적으로 다 안 했다고 말을 해버리는데 이러면 강의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기 전에 말하면 거의 절반이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우겨요, 했다고. 나는 그때마다 그놈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는 하면 이렇게 할래? 아니, 했다고 우긴다니까? 했다고 우겨. 요 수술을 안 했습니다. 요즘 눈 수술한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다 하는 건데 뭐. 다 하는 건데. 쉬운 일인데 왜 안 하느냐? 여러분, 이 눈에 대한 에피소드가 제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뭐 습관적으로 또는 큰 불편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 눈이 졸리게 생긴지를 몰랐고,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졸리게 생긴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이 눈이 국보급 눈이라고 수술하지 말래요. 여러분, 국보급 눈이라면 수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뇌 속에요. 우리 뇌 속에 정서적으로는 신석기 시대를 살고 있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미신을 믿고 있어. 미신을. 그래서 지금도 4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뭐 어느 나라는 3자를 싫어하고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현대 이런 과거 시대를 살면서도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서적으로 이 눈이 국보급이라고 하니까 바꾸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국보급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전한 게, 눈을 국보급 만들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다. 장점 보는 눈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연습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제 아내부터 봤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눈 씻고 찾아봤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결론 내린 게, 이 여자는 지금 현재 장점은 없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게 저 여자가 그렇게 좋은 게 많아서, 장점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구애를 했는데 지금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차원도 있지만은 우선 장점을 보는 내 눈이 잘못됐다. 소경이다. 나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점 보는 눈을 갖도록 연습을 했는데 놀랍게 보여요. 여러분, 인간은 놀랍게도 연습하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거든요. 반복해서 실행한 것이 나 자신이다. 반복해서 실행한 것이 나 자신이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늘 그렇게, 지금 내가 하는 말투는 늘 그렇게, 물론 제 강의 말투는 틀리겠지만 일반 말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거의 대부분이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습관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습관의 동물이에요. 습관하고 본능하고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데 본능은 어쩔 수 없어. 다 똑같아. 그런데 나머지 차이는 전부 습관의 차이란 말이에요. 습관의 차이. 아리스토텔레스 말 아니라도 그 이후로도 보면은 우리 모두 하는 건 습관. 그런데 습관이 한번 딱 돼버리면 그 습관이 길이 돼버려요. 길이. 그래서 길 났다 이러잖아요. 길 났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죠. 길이 돼버려. 습관이 길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뇌를 딱 분석해 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행동을 하면은 그 부위가 다 활성화돼 가지고 소위 스냅스,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이 스냅스인데 이 스냅스가 딱 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그렇게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수없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힘은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가 1초당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보가 눈으로 보는 것만 여러분 1000만 비트, 귀로 보는 게 100만 비트. 그런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40비트밖에 안 되니까 이 많은 정보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면 뇌가 어떻게 해요? 과부하. 뇌가 폭발한다. 그래서 우리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다 흘러보내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니까 그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길이 쫙 나버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항상 그렇고 이 사람의 생각은 항상 이렇고 그 사람의 행동은 항상 이렇고 그 사람의 행동은 항상 이래. 이게 습관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습관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웃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클럽에 가서 웃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참 웃다가 집에 와가지고 더 열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한테 웃어봅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웃으려고 웃음클럽까지 다니면서 애를 썼는데 저작자 때문에 웃을 일이 없다고 내가. 여러분 나중에는 남편 핑계를 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은 지식은 생겼지만 뭐가 안 됐어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습. 학은 배울 학자입니다. 맞습니까? 배울. 습은 뭐죠? 습은 익힐 습이에요. 배우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기만 하면 다 된 줄 알아. 배우고 익혀야 되거든. 동의하십니까? 특히 이 삶의 기술은요. 이 기능적인 기술은 어차피 일터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능숙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삶의 기술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배우고 말아버리고 수없이 배우지만은 여러분 익혀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퇴계 이황 선생이 이런 말을 해주셨답니다. 그때도 학은 쉽다. 그런데 모든 유학자들이 하는 학은 쉽다. 그런데 습은 평생 가도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답니다. 습은 평생 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 습관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습관을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면 그 얘기가 계속 나와버리니까. 자, 칭찬 얘기하다가 말이 좀 길어졌죠. 그래서 칭찬거리를 항상 준비해서 여러분 상대한테 칭찬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칭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과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인가요? 타인중심적인가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거의 대부분이 이 일을 자기가 100을 하면은요. 놀랍게 100을 했다고 생각 안 하고 150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깁니다. 내가 150 했다고. 그런데 대표님이 지나가다가 야 김대리 어제 100을 했네? 잘했어! 이러면은요. 그 칭찬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 했다고? 넌 눈이 없냐? 안 보이냐? 아니 150 했는데 100 했어? 여러분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100 했던 놈한테 갑자기 500 했다고 하면은 장난하냐? 또 이렇거든요. 그래서 칭찬의 기술이 어려운 거예요. 칭찬은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1.5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 이상으로 약간 말을 해주면은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요. 과한 얘기를 해도 칭찬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너무 심하지만 하면 관대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한 얘기도 듣기 좋아하거든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이 나가도록 해야 된다. 칭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